자, 안녕하세요. 시리즈 스카이라인 시작하기 이제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한 작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즈 스카이라인의 지형도를 갖고 와서 실제 도시의 지형을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맵으로 만드는 방법 그걸 했었죠. 근데 여전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 도시의 어떤 단지의 경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형도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다 포항이나 뭐 서울 이런 실제 도시를 구현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정확하죠. 눈찜작으로 하고 지도를 보면서 대충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한계 때문에 일종의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요 프로그램의 어떻게 뭐라 그러죠? 좀 에디션된 기능 형태로 에디션된 여러 가지 툴들을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는 형태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레이 기능이라고 해서 실제 지도를 갖다가 맵의 밑바닥에 깔아놓는 기능이 있다는구만요. 그래서 그걸 알아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포항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DEM 파일, 그러니까 지형도 파일이죠. 이 DEM 파일하고 실제 도시의 구성이 나타난 뭐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구성이 나타난 지도 파일, 그거를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스케일로 잘라내서 두 장의 파일을 구하는 게 벌써 급선무가 되겠죠. 일단 자, DEM 파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듯이 terrain.party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핀란드에 시작한 요 셀을 갖다가 한국까지 갖고 오고, 아유 이거 뭐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아 죽겠다 이거. 아유. 자, 갑니다. 포항으로 갖고 왔어요. 포항 갖고 와서 대략 포항 북구가 나오도록 대략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셀을 이번에는 좀 작게 16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16. 그리고 아까 제 설명에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요 16kg라는 건요, 지금 보면 요 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셀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전체 셀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운받는 DEM의 전체 경계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이만큼의 크기의 어떤 DEM을 다운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안에 있는 요 5 곱하기 5의 또 작은 격자망은 또 뭐냐? 그거는 실제 도시 시리즈 스카이라인에 가면 에디팅 가능한 면적은 또 요 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공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간, 요 안은 실제로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는 공간,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kg라고 그러면 아까는 제가 요 크기가 16kg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요 전체가 16kg인 게 맞아요. 요 전체 16kg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뭐 한 10kg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거는 에디팅 가능한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를 잘라서 다운받는 거는 요 16kg 전체 폭에 대한 걸 우리가 다운받는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포항 북구 위주로 한 다음에 역시 다운을 받겠습니다. 16kg로 조정했다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요걸 갖다가 이따 잘라낸 지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좌표에 따라서 요 16 곱하기 16kg 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요 16kg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운 받습니다. 포항 이번에는 맵으로 해볼까요? 맵. 포항 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파일이 다운되죠. 다운되면 역시 이제 자, 다운로드로 가서 아까 다운받았던 건 지우고요. 포항 맵 터레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압축 푼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일단 카피를 해요. 이상하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이상하게 잘 안 먹더라. 근데 우클릭을 해서 하는 거 이거는 또 돼요. 복사 4개를 하고, 자,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복잡한 경로가 있었지. 어디였더라? 어쨌든 하이트 맵으로 되는 유저스 쭉 해가지고 맵 에디터에서 하이트 맵 폴더, 여기에 이제 우리가 DEM 맵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까요? 4개 들어왔죠? 확인해 보면은 DEM 파일이 제대로 든 게 맞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랑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좌표의 실제 지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실제 지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원래 다운받은
원래 다운받은 파일을 가서 보면요. 4개의 이거 뭐더라? JPG는 아니었고 뭐였죠? PNG 파일. 4개의 PNG 말고도요. 리드미 파일, 정보 파일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더블 클릭해보면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DEM 파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갖다 잘라낸 거냐라는 걸 여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 딱 보면 숫자 4개가 나와 있는데 소수점 5자리라서 길어서 그렇지 숫자 4개입니다. 그래서 129.47 뭐 얼마, 36.14 얼마. 딱 보면 눈치 빠른 사람 알 수 있죠. 이거는 경도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도 좌표. 129 얼마짜리는 36도 어쩌고는 이제 우리나라의 위도인 걸 알 수 있죠. 35, 36 포항의 위도입니다. 자, 말하자면은 이거는 동쪽의 경계, 동경이죠, 동경. 그 다음에 위도로 이거는 북쪽의 경계, 다시 서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에 해당하는 동경과 위도의 좌표라는 거야. 말하자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요 좌표에 의거해서 어떤 지도라도 잘라낼 수만 있다라 그러면은 그걸 아까 있는 DEM에다가 겹쳐넣게 되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지도를 우리가 요 위도와 경도를 경계로 잘라낼 수 있는 툴이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마 구글 어트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뭐 네이버 맵, 보기는 좋지만 구글 맵 그런 기능이 글쎄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아틀라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하다라는 것이죠. 아틀라스 프로그램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아마 무설치 프로그램인 것 같아. 보면 모바일 아틀라스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라도 지도 파일을 갖다 미리 만들어 놓고 네가 필요한 만큼 잘라가라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을 만들어라, 크리에이팅 아틀라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게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잘라내기 쉽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뜨는데 이미 제가 포항으로 끌어와서 맞춰놨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으로 산정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요 좌표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위에 보면은 동서남북의 좌표를 넣어라, 그걸 선택해라 라는 어떤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좌표를 여기다 정확히 넣으면 지가 알아서 동서남북을 잘라서 네가 원하는 지도가 이만큼이니 하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쭉 다운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하나씩 넣어 봅시다. 이거는 일단 동쪽 경계라고 그랬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동쪽 경계니까 여기다 놓고, 자, 북쪽 경계. 동서남북을 외울 게 아니고요. 당연히 북쪽은 위도값이 높죠. 그리고 서쪽은 경도값이 낮고 동쪽은 경도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후관계만 기억을 하면은, 숫자의 어떤 선후관계만 기억하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 위도값 작은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아까 설정한 좌표랑은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셀렉트를 해야 되지. 클릭하면은 뭔가 지도가 움직이면서 요 영역이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6.123, 35.988, 129.477, 129.2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리고 맵 소스도 돼 있죠. 맵 소스가 지금 구글 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좀 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맵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그냥 우리 보는 구글 맵만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 이 상태로 하고요. 줌 레벨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줌밍을 하는 레벨, 그 크기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네가 얼마만큼의 어떤 단위로 이제 줌밍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16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16으로 맞춰 놓으면 돼요. 16으로 맞춰 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전체가 16분할 돼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도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자, 밑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dd selection을 하면은 우리가 만든 파일이 이제 어디로 진행되게 될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포항 리얼 config 16 요런 이름으로 저장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틀라스 세팅으로 가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일의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우리가 쓰는 거는 딴 건 다 무시하고 PNG 파일이 주로 이제 스카이라인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G 익스플로러 png 파일을 클릭하시고 프로파일을 세이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도를 형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Create Atlas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Create Atlas. 준비됐으면 눌러봅시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한참 뭐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6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를 잘라내서 네가 원한 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구성해 준다.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되겠어. 따로 끝나지 않으니까 오픈을 해서 그 파일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전에 있던 파일은 이전에 내가 시험 삼아 해본 거고 요번에 나온 게 4시 4분에 나온 게 진짜겠죠. 들어가 보면은 자, 포항 리얼 요게 나오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갖고 가면 돼요. 어디로? 오버레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바닥에 깔아놓는 파일을 오버레이라 파일로 여기 CDS 스카일라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오버레이 파일로 이걸 갖다 저장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카피를 해서 근데 오버레이 파일이 가는 게 아직 조금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정해진 위치로만 가야 되더라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 빼놓고 폴더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앱스, 커머스, CDS 스칼라인 파일 가면은 쭉 여러 오디오, 로컬 뭐 나오는데 여기에 자 이거는 일단 지워놓고요. 여기에다 붙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붙어 있는 요 파일을 이제 오버레이 파일로 CDS 스카이라인에서 읽어드리도록 돼 있다. 다만 그런데 이름이 아무거나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버레이로 규정을 해야 돼. png 파일인데다가 이름은 오버레이로 돼야지만 요 에디션 툴에서 요거를 인식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dm 파일은 아까 우리가 했었고 지금은 뭐예요? 바닥에 깔린 지도 파일 오버레이란 파일 형태로 집어넣었죠. dm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지금 오버레이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오버레이가 들어가는 폴더는 여기입니다.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 저쪽으로 옮겨 놓고요. 이제 CDS 스카이라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아, 참, 그 전에 하나 까먹은 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요 오버레이 기능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에디션을 갖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스팀이란 이 스팀 프로그램 그룹에서는 일종의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그 기능을 갖다 구독할 수 있는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CDS 스카이라인의 워크숍으로 들어가면요 이미지 오버레이라는 에디션이 있어요. 그 툴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딴 거 아니고 그냥 서브스크라이브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이미 서브스크라이브 해놨습니다. 이미지 오버레이 기능이 뭐냐? 너 도시를 만들 때 실제 지도 모습을 모르니까 어려웠지. 이제는 실제 지도를 깔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블라블라 돼 있어요. 딴 거는 뭐 지금 말하는 데서 잘 설명이 됐고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서 지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크기나 상태에 있을 때 그 위치나 비율을 갖다가 또 정할 수가 있다. 게임 내에서 그 지도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뉴머락 키패드 있죠. 뉴머락 키패드. 그거를 이용하면 대략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따 이거는 한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가서는 여기서 이제 컨텐트 매니저가 있는데 거기서 모드를 들어가 보면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스팀 워크숍에서 이미지 오버레이 기능이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미 나타납니다. 스팀 워크숍 부분에. 그러니까 나타난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에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 모드에 들어가면 이미지 오버레이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 있고 그걸 온 하겠느냐? 온을 해놓은 상태죠. 오프 온이 되는 거예요. 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레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 맵이나 들어가서 맵 에디터 통해서 새로운 맵을 만들어 볼까요? 본대로. 이제는 아까랑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바탕에 있는 오버레이란 놈이 미리 기본 디폴트로 깔려 있다는 거야. 반드시 오버레이란 이름으로만 그 폴더에만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우리가 여러 폴더 중에 읽어드린다 아까 DEM 파일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정식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 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벌써 지도가 나오고 있죠? 나왔어. 자, 쟤는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줄이고 늘리고 할 것 없이 이미 지형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유머락으로 가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유머락에 있는 엔터, 길쭉한 엔터 있죠? 눌러봐. 눌러보면은 지도가 토글링 돼서 껐다 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지형도 지도. 네, 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크기를 갖다가 줄이려면 1번하고 3번이 줄이고 그 늘리는 역할을 해. 1번을 하면은 줄어드네. 1번 줄어들어서 이미 전체 맵에 딱 정확하게 지도가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죠.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줄이거나 키울 것도 없어요. DEM 파일하고 게임의 하나의 전체 컨티넨트하고 요 지도가 정확히 세 개가 다 일치하는 상태라는 거야. 이미 맞춰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면 돼.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갖고 여러분이 임의로 잘라낸 파일이다. 지도 파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와서 이제 그것들이 실제 스케일에 가까울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아틀라스 파일을 통해서, 아틀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가 정확하게 DEM 파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요 맵과 일치하도록 잘라놨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야. 자, 일단 꺼놓은 상태에서요. DEM 파일은 여전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DEM을 임포트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아까 넣어놓은 4개의 DEM 파일이 나와있죠? 첫 번째 거는 좀 상태 불량이고 나머지 3개가 적당한 것 같아. 요 정도로 한번 임포트 해볼까요? 지형이 나왔죠? 나왔고 바다 넣고 이런 것들 다 똑같죠? 바다까지 넣어봅시다. 자, 7.9m 레벨의 바다를 넣고 바다가 다 찼죠? 실제 지형이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럼 다시 유머락에 있는 키패드에서 엔터를 눌렀다 껐다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치한다고 봐야 돼. 물론 지도도 그렇고 다 지금 DEM 파일도 그렇고 일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코주부인데 여기는 성형수술 했어. 또 이렇게 좀 지형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좌표는 같지만 디테일에서 좀 해안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칼같이 정확한 좌표 체계 내에서 두 개가 자동으로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의 상태로 도로를 그리고 단지를 구획하고 그러면 실제에서도 바르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동대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만 몇 개 한번 놔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로를 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만 그런데 지도가 오버레이 돼 있을 때는 도로가 잘 안 보여. 물론 요 지도를 갖다 투명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익히지 못했고, 한동대 들어가는 순환도까지 이렇게 곡선 도로를 놓을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교차로를 위해서는 다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자, 그냥 그린 게 아니고요. 요 맵에 의존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동대의 어떤 단지 영역, 도로 이거는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도에 의존해서 땅의 컨피규레이션을 여기다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비교적 실제 좌표, 실제 위치에 가까운 도시를 형성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오버레이 판을 만들고 정확한 위치에 놓고 그 크기를 미리 생성할 때 정확한 16km로 설정하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